근데 문재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게 자기 정권이 뭐 자기들이 권력을 승계하면은 또 모르겠지만 바뀔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은 뻔하기 때문에 예. 지금 몰랐다는 것 자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격이지만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 밑에 사람의 불법적인 일이 있어갖고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그게 결정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영향을 미치는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본인이 져야지. 그러면 누가 져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지금 40 몇 프로로 됐잖아, 그죠? 네. 그러면 사실 뭐 이 댓글, 저는 댓글 안 봤습니다만 드루킹 사건 나고 나서야 겨우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 댓글하고 관계없는 사람도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있죠. 예. 단 한 명이라도 그 댓글에 영향을 받아서 표심을 바꿨다면 예. 그게 바로 국기문란이다, 이게. 그렇습니다. 선거 개입이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아까 제가 여당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될 사람 뭐 어대명이랑 어대명. 네, 근데 지금 어대명. 어대명이 완전히 지금 요새 날아가게 이재명으로 생겼는데 그때 어대문 아닙니까? 네, 어대문이지.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을 할 정도로 맞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농장이 돼야지. 그거는 맞다 이거야. 그러면은 관계 없다고 지금 주장하지만 제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강조하는 정권이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고 그런다면은 단 10명 심지어 단 한 명이라도 그 댓글에 영향을 받아서 표심을 바꿨다면은 그거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일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은 이 댓글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으니까 뭐 괜찮다는 식으로 나올 게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그 댓글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판단에 혼란을 줬다면 정말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 이거죠, 제 말씀은. 근데 여당 쪽에서는 과거에도 쭉 그래왔습니다만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기무사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한 거야. 그건 공직자가 한 거니까 아주 나쁜 거고, 이 김동원이라는 사람, 드루킹, 그 사람들은 우리 뭐 그냥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한 거고, 예. 뭐 김경수가 그에 이용을 당했다.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한 것도 차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광군하고 의병으로는 다른 거야.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떤 댓글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받는 사람이 국가기관에서 하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요. 민간이 하면 안 받는다. 그게 어디 과학적으로 실증이 됩니까, 그게? 그거는 전혀 아니고 요새 지금 젊은이들 이 네이버라든가 SNS에 댓글 보면은 그걸 누가 달았는지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어떤 그 쏠림이에요. 기류고. 그래서 이게 입에 입으로 계속 또 전파되고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달되는 거. 그거는 국가기관이 하면 그것도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 맞고. 근데 민간인이 어떤 후보 측의 한 사람하고 주요 인사하고 연합회가 했다. 그거는 괜찮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민간이 그런 댓글을 불법적인 댓글을 다는데 어떤 후보 측에 그러니까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 당시 국가기관까지는 아니더라도 김경수가 국가 쪽에 있었던 선대본부의 뭐 대변인이니까 예. 예. 그때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아, 국회의원이지만 그건 국회의원 자리고 예. 선대본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 사람하고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의 후보 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거는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도 보장이라 그래요. 헌법에서는 제도 보장이라 그래서 헌법에서 국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런 정당이란 제도를 갖다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고 교수님 말씀도 맞고 제 말씀도 맞고 기무사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국가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은 국가가 어떤 지위를 보장해 주는 대신에 엄청난 책임까지 맡기는 거죠. 정당이 일반 조폭들 같이 뭐 사기치고 폭력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예. 정당은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무사라든가 뭐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지만 정당의 어떤 조직원이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여권으로서는 김경수 예. 경남지사 참 친노 친문을 잇는 진짜 뭐 적통 논쟁으로 따진다면은 정세군 이광재가 거기서 지금 적통이라고 하는데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그렇죠. 거의 김경수 지금 김경수를 이을 만한 그런 지금 대타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낙연 씨라든가 전부 다 적자 뭐 친문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차기를 그나마 이제 이번에 무죄를 받더라도 이번 선거에는 못 나오지만 예. 차기는 충분히 뭐 역량을 키워가지고 도지사 하다가 또 장관도 오고 뭐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차차기까지 놓쳐버렸다. 그게 지금 한 1년 9개월 예. 남았습니다. 형기가 77일간 살다가 보석으로 나갔었거든요. 2년 받았으니까 2개월 한 17일 네. 정도 살았으니까 그 1년 9개월 얼마 정도 그 형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지금 한 뭐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수감될 거라 그러는데 예. 그러면 형기를 마치면은 2023년인가요? 예. 그 정도 되면은 이게 형기를 마친 날로부터 5년간 어떤 공직에 못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에. 2027년에 못 나온다고. 2028년까지는 못 나오니까 예. 2028년에 무슨 선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근데 고 교수님 정치 기자 많이 하셨으니까 한 5년 동안 못 하면은 거의 정치적인 어떤 힘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경우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다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나가지고. 이낙연 보세요.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내려가서 이제 그래도 활동은 계속 했잖아요. 그래도 끝났구나 했고. 활동은 계속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공백이 길어지면은 그 다음에 관심이 재개하는 사라지니까. 경우가 어렵습니다. 김민석 의원 예, 지금 예. 국회의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존재감이 그분이 서울시장 나가고 할 때 뭐 그냥 우기를 승천했습니다. 네. 근데 선거법으로 한 10년 놀아불고 다시 들어오니까 맥을 못 쳐요.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사실상 김경수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 뭐 이렇게 꺼진 봐요. 불이 다시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일반 또 그 사이에 예. 다른 사람들은 안 큽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건 저도 이번에 왜 그 트럼프 2024년에 대선 다시 나온다 그러는데 공화당의 다른 주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도 대통령 한번 돼볼란 사람이 미국에는 주지사는 있죠. 네. 거의 대통령을 노립니다. 주지사들. 특히 그렇겠죠. 큰 주,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그 텍사스주는 부시 대통령, 캘리포니아주는 그 레이건 대통령. 예, 그 주지사들은 우리나라 어떤 주는 우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땅덩어리가. 캘리포니아 같은데 우리 뭐 4배까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죠. 예. 그래서 딴 주자들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은 일단은 마감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뭐 이재명하고 이낙연하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김경수가 무죄로 나오게 되면은 예. 이제 김경수 밖에 있는 김경수하고 네. 당 안에 있는 윤건영이 둘이 다 복심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복심을 그랬죠. 이 사람들이 이 경선을 컨트롤하는 주도하겠죠. 주도해 나갈 거다. 그러니까 친문이 아직까지는 뭐 일부는 떨어져서 캠프로도 갔습니다만은 민주주의 4.0인가요? 거기에 모여 있는 한 5, 60명의 친문 세력들은 아직은 안 움직이고 있거든. 특히 이제 진골들, 예. 성골들, 그리고 특히 청와대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엄격하게 지금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김경수가 무죄 받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개입하겠죠, 거다. 선거에. 개입하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래서 친문도 지금 멘붕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김경수가 무죄 받으면 사실 재판을 오래 해왔고 일단 그 뭐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드루킹에 관련된 건 맞으니까 예. 아마 이재명한테 친문을 끌어다 주는 역할을 하고 김경수는 차차기 2027년 대선에 노리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이재명의 친문이 미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낙연 쪽으로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재명이가 최근에 예. 말 실수도 많이 하고 뭐 본질적으로 본인이 여러 가지 뭐, 취약점들을 갖고 안정감이 있었죠. 없다고 그런 불안감들이 얘기만. 이렇게 노출이 되고 특히 예비 경선 과정에서 두 사람 뭐 대비가 확연히 나타났거든요. 예. 이낙연 씨가 안정감은 있잖아요. 어쨌건 뭐 지지율 그리고 떠나서 안정감도 말하는 있고 거라든가 국정에 아주 경험도 있고. 경험이 훨씬 많고 예. 더군다나 문재인에 대한 뭐 외관상은 충성도는 이낙연은 절대 문재인을 배신하지 배신할 않을 사람이 것이다. 아니겠죠. 예. 내가 죽더라도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언까지 예.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이낙연이가 훨씬 더 마음이 좀 놓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재명 지사는 누가 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늑비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 후보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배반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는 캐리커트로 볼 때는 자기 뭐 형수한테 요구하고 이런 게 있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윗 어른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친문들로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됐죠. 그런 대로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이낙연 쪽으로 조금 간 게 아닌가.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지방선거도 있고 내후년에 총선까지를 본다고 한다면은 결국 그 정치 기반은 호남인데 예. 호남이 돌아서 가지고는 안 되죠. 뭐 그 지역은 물론이고 수도권도 수도권이 괴멸해 문제죠. 버리죠. 여기서 호남 사람들이 지지해갖고 지지 처리하면 안 밀어가지고 다 되죠. 당선이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막 경선을 벌일 때는 호수레이스가 벌어지면은 뒤에 가는 말이 빨리 가서 그렇죠. 예, 추월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뭔가 드라마가 만들어지기를 지금 기대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예전 예상대로라면은 예. 진짜 싱거운 그렇죠. 경마가 될 뻔했는데 예. 그 언더독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언더독이라고는 이낙연, 정세균 씨가 워낙 요새 존재감이 없어져가 둘이 싸우는 바람에 예. 정세균 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돼버렸어요. 가끔 예, 한 말씀씩은 하는 것 같던데 예. 이낙연하고 바지 논쟁부터 뭐 탄핵 논쟁 뭐 많더라고 둘이서 벌이는 게 그다음 이재명 지사의 그 경기도 무슨 교통안전공단입니까? 예. 뭐 어디 그 사무처장인가 그분이 쓴 글 뭐 이래가지고 두 분이 워낙 싸우니까 정세균 씨는 어디 갔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 관중원이 있죠. 좀 흥미진진한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옮겨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뭐 입장을 표명을 했죠. 예, 예. 정통성에 심각한 예. 문제를 제기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지금 이번 대선에서도 예. 그런 드루킹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길은 없지만 여론조사를 통한 그런 조작이 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중단. 예, 뭐예요, 저 누구죠? PNR 예. 그 박시영 예. 윤지코리아 컨설팅뿐만 아니라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하도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 안 하겠다 그랬죠. 못 해버린 거 여론조사는.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를 그만뒀죠. 안 한 게 아니라 그 관련 언론사가 우리 안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안 주니까 못 하는 예,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론 조작의 냄새도 나고 또 뜬금없는 여론 조사를 해갖고 뭐가 뒤집혔네, 뭐 완전히 하락세네. 하락세네, 가라앉네, 예. 막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더군다나 이 언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아주 또 아유, 하나의 축인데 그렇죠. 지금 언론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다 보니까 대다수가 친문 딸랑이 언론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론을 통해서 또 왜곡이 되지만 이런 여론조사 기관을 란 것을 앞세워서 언론사가 대개는 예. 조사 그 의뢰하니까. 의뢰를 하잖아. 예. 그래가지고 그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사가 의뢰하고 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를 해갖고 발표를 해서 국민들을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제가 그게 보니까 정말 고도의 네. 무서운
여론 조작이죠. 저도 뭐 요새 신문마다 이렇게 또 SNS마다 그 온라인 언론들 많지 않습니까? 예.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지속적인 하락세고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이게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나올 때 국민들이 보면요. 왜 사석을 싫어하는 자기 표가 잘못되는 사표가 되는 걸 싫어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로 밀어서는 위험하네라는 인식을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것 같아요. 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여론조사라든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윤석열은 안 된다. 이거 안 된다기보다도 그 여론조사 지지세가 계속 하락세로 가는 거 보면은 위험하다. 예. 이런 걸 갖다 은연중에 계속적으로 심어주면은 그걸 접하는 국민들은 윤석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 대항만 누구냐? 대안이죠. 대안만 누구냐 하면 이게 결국은 그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중도 간에 이게 분열되잖아요. 그러면요. 예, 표가 뿔뿔이. 이때까지는 그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상으로 지지도가 올라갔던 게 윤석열이라는 이제 그 괜찮은 그 말이 한 말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통하면 정권 교체 되겠다고 생각해서 지지를 했고 그렇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건데 윤석열 안 되겠네. 왜냐하면 이거 신문마다 그리고 온라인 그 여론조사마다 있죠. 이게 아니다 싶으면 결국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자꾸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지금 타켓으로 삼아서 포격을 가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가랑비에 옷 젖고 잔펀치에 KO 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잔펀치 자꾸 맞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알리고 그것이 다시 여론으로 수렴돼서 또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로 다시 나타나고 윤석열로 봐서는 악순환이 윤석열로 되는 겁니다. 봐서는. 악순환.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이 권력들이 해오던 수법이죠.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잘 방어를 해야 하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이준석이는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밖에 있든 안에 있든 더군다나 국민의힘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이가 그런 큰 기둥이 세워지지 있어가지고 않았더라면은 지금, 예. 국민의힘이 뭔 힘이 있어서 살아납니까? 벌써 난파됐죠. 쪼개졌죠. 그러니까 이준석도 있죠. 어떤 윤석열과 힘겨루기라는 의미에서 자꾸 그 입장이 이걸 볼 게 아니고 정권 교체란 큰 그림 안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자기의 존재감, 내가 당 대표인데 여기서 그 들어오는 윤석열을 갖다 견제하겠다는 그 심리에서 자꾸 이런다면은요, 거기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역시 이준석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어떤 당신도 역시 구악적인 정치 행태를 보인다 그러면 그동안 이준석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 생태계를 바꿔보고자 했던 국민들이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도 제왕이 나타났나 하고 지난번에 한번 또 꼬집어주셨구나. 날렸죠. 예. 어쨌든 뭐 김경수 얘기에다가 그쪽으로까지 옮겨갔습니다만은 이 김경수 사건은 우리 사법 사상 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고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한테 그러니까요. 있다. 예. 책임을 져야 하는데 맞습니다. 문재인은 입을 딱 다물고 있다. 오불관원이다. 뭐 이런 예, 태도를 오불관원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청와대 이 목소리가 담백을 넘어가야 할 텐데 워낙 우리 고영신 TV가 아직은 거기를 못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힘이 청와대. 약해가지고요. 예. 예, 아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한 책임지는 자세로 있죠. 국민들 대통령 아닙니까?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빨리 할 말이 없다로 끝나지 말고 예. 뭔가 의사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견을. 예.